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오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에 갇혀있는 흑대마. 뭔가 베개 포위망이 약간 좀 산맥처럼 아주 이렇게 좀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듯한 그런 재밌는 모양으로 생겼는데, 자, 이게 얼핏 보면은 좀 여기를 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의외로 백이 요런 좀 허술한 포위망이 생각보다는 촘촘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곳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그게 막힌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일을 흑이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데 한번 좀 낀 거 보고 싶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자, 백이 차단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데를 나가면은 약간 좀 맛이 꺼름직하긴 하거든요. 백이 뭔가 너무 쉽게 받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길 잇고 이쪽을 끊어가지고 사달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때 백이 버틸만 할까요? 일단 이 석점을 도와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두 점을 빵때림을 주고 나가더라도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조금 더 좋은 변화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조금보다는 좀 더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좋은 변화도를 찾아내면서 백도를 잡고 흑대마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백이 이제 문제는 여기를 도와줬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이쪽을 제압하기에는 두 점이 좀 힘이 약해 보이고 그렇다고 뭐 석점을 잡아가기엔 좀 어려운데 자, 이럴 때는 어떤 맥점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백이 좀 잘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상대가 실수를 해왔을 때 응징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로 거듭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흑이 자체로 이 백도를 찍어 누르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석점을 공략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금 백이 응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여기에다 힘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막아가는 수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흑이 준비된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이쪽을 딱 먹여칩니다. 그려지시나요? 따냈을 때 단수를 빡 치면은 백이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이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곳까지 단수를 치면서 이었을 때 여기를 딱 쳐버리면 오히려 백돌이 포도송이 촉촉수로 모두 다 잡히고 마는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뒤늦게라도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석점을 축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빵 따내가지고 바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끊는 거 전에 축으로 잡혀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만약에 이 돌이 곧마라고 하면 중앙에서 좀 약간 뜀뛰기를 몇 번 하면서 백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이죠. 이 석점을 먼저 살려도 좋은지 그 응수를 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백이 이제 이렇게 끊었을 때는 요 돌 한 점은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밀어가더라도 이것을 약속을 받아주고 나서 그때부터 움직이면은 좀 더 부스럼을 만든 다음에 중앙에서 활개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백한테 이쪽을 강요하고 바둑판이 살짝 잘리긴 합니다만은 여기까지 이어가지고 백이 이쪽을 갈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늘면은 그때 끊어주면은 훨씬 더 이 5점에 숨을 불어넣는 그런 백이 한 번 더 응수를 강요하게 하는 그런 고급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높은 레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백이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내가 좀 미안하다. 여길 이어갈게. 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여전히 백돌의 머리 자리를 막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맞고 봐야죠. 어쩌겠습니까? 일단 백도 성급하게 끊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게 여길 딱 늘어서 석점 정도는 얼마든지 서비스로 반납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둘 때 이제는 단수 한 방만 쳐주고 나서 여기를 메꿔버리면 자, 이게 이제
밀어도 늘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백이 장문 씌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백이 이런 전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바둑판이 살짝 잘리긴 하는데요. 여길 뒀을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자, 아마 여기서 2단 젖혀가지고 공략을 딱 치중 가서 요거 상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으면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백돌이 잡히고 끊어가면은 여길 끊어가지고 백돌 2점만 잡으면 장땡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초고수로 거듭나려던 상황에서 한 끗 차이로 미끄러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흙이 둔 그 급소 자리를 먼저 선빵을 날려요. 자, 일단 흙이 지키는 거는 두 집 내버리고 살면은 흙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게 되고요. 단수를 치면은 이제는 이 석점을 되잡아 가면서 자, 흙이 생각했던 결과를 뺏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흙이 급소를 아쉽게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바로 거기를 먼저 두면 돼요. 백이 둔 자리를 먼저 싹 끊어주고 그 다음 여기를 싹 늘어주면은 바로 흙이 원하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손을 빼면 흙이 2점 먹고 살면 그만이고요. 백이 욕심을 부린다면 단수를 치고 나서 이렇게 지켜주면 자, 이 수상전은 백이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엄청난 지금 뭔가 좀 흙의 플랜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백이 그냥 이럴 때는 거꾸로 뒤로 받아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어봤자 좀 더 약해 보이는 쪽. 여기가 좀 더 약해 보이죠? 그래 놓고 끊었을 때 이제는 단수 치고 나서 이어가지고 이도를 도와주는 행마를 만들어 준다면 흙이 더 이상은 중앙 쪽으로 진출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반대를 끼우더라도 백이 뒤로 막는 것이 가장 깔끔한 진행이 돼서 이 흙대만은 밖으로 나가는 운명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개가 틀어지게 되죠. 아, 내가 여기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구나. 자, 드디어 그 느낌이 오는데,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있는 거는 좀 생략이 좀 부족해 보여요. 시중 갔을 때 여기를 이어준다면 정말 좋거든요. 이 백도를 탱크같이 똘똘 뭉치게 만들면서 잡아내는 기적이 가능해지죠. 자, 근데 백이 그렇게 해주냔 말이에요. 백은 가만히 이쪽을 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이 끊는 단점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흙이 뒤늦게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차단을 했어야 될까요? 자,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쓴 그런 모습인데 백이 끊어가는 한 수인데 요때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수상전을 하면은 백이 수상전의 기본대로 안쪽을 두어주는 것이 흙의 꿈 같은 얘기였는데 바깥쪽을 뒀을 때가 이제 흙이 상당히 좀 곤란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짱구를 굴려가지고 여기를 한번 좀 먼저 끊어볼까요? 자, 이럴 때 많이 걸려들어요. 왜냐면 받고 싶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 돌은 도망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인데 자, 이런 떡수가 백이 잘못 받아주면은 묘수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찔러놨을 때 이렇게 하는 건 넉 점만 잡으면 손 빼고 나서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두 집이 이미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제 흙이 준비된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배를 붙여도 좋고 이렇게 들어가도 백이 더 이상은 이 수상전을 감행할 수가 없죠. 자, 이쪽으로 원래 두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끊어져 있는 것이 묘수가 되면서 백은 눈물을 머금고 뒤로 빠꾸를 하면서 이 백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정말 알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붙여도 마찬가지로 수는 성립이 됩니다. 자, 흙이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폼 잡는다고 먹여쳤다가는 백이 손을 빼주길 간절히 바랬겠죠. 하지만 이것은 바로 혼자만의 수익기라서 이렇게 똥폼 잡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백이 따내는 순간 유가무가로 스스로를 지금 몰아 넣는 그런 결과를 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여길 뒀을 때 백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타겟팅이 잘못됐죠. 바로 이쪽 2점을 단수 쳐버리면 흙이 원하는 결과가 안타깝게도 여길 먹였지만 이렇게 따내서 안 되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도 백이 여기를 따내버리면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지금 흑이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잘 썼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먼저 끊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익숙하셔서 아시겠죠?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이걸 두면 당연히 이거는 됩니다. 여길도도 지워내면 먹여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백돌이 다 뜯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백이 뭘 한다? 타겟팅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잡히면은 흑은 할 게 없어집니다. 무조건 두 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의 대마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좀 다른 게 해봐야겠다.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자, 여기가 은근히 응수하기가 까끌까끌합니다. 어떻게 응수하고 싶으신가요? 자, 일단 막는 게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하수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여길 둬가지고 연결하면은 딱 막았을 때, 야, 여길 분명히 둘 수 있었는데 놓고 보니까 둘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길 뒀는데, 이거는 공격적인 수니까 늘었을 때 딱 잡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단수 쳐가지고 다시 한번 백의 꼬리가 뜯기는 이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기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끄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이쪽을 도망갔을 때가 그렇죠. 수상전의 기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요게 교환돼 있으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보이는데 이것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은 자꾸 눈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길 단수 치는 것이 좋은 수가 돼서 이것도 흑이 안타깝게도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응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애초에 단수를 치고 단수 치면 따내버리고 이어가면은 여길 이어가는 것이 또 쉬운 이제 수비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흑이 무용지물 같은 공격 방법들을 많이 실행을 해봤는데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나? 자,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수를 치던 이렇게 하고 돌려차기를 하던 안타깝게도 흑의 노력은 계속해서 물거품으로 나오게 되고 맙니다. 자, 이럴 때는 좀 특수한 맥점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통하는 맥점은 아닙니다. 자, 바로 자충을 이용하는 이런 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보리선수, 자충, 왕대박 악수, 초대박 악수. 자, 악수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악수인지 이해를 하면 진정한 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를 교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간직해 준 채로 여기를 딱 젖혀갑니다. 자, 이게 바로 진정한 고수의 맥점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여기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둬야 될까요? 요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패를 만들어도 패가 아닙니다. 뒤로 돌려차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자, 이러니까 마법이 실현이 됩니다. 이어가면 따내버릴 수가 있고요. 여길 따내면 이쪽을 끊어가지고 석점 잡는 거 보너스로 남겨놓고 백이 만약에 이거 잡으면은 선수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길 젖힐 때 백이 다른 수를 구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은 이런 데 있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따내는 순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걸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뭐 연결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되고요. 전체가 다 잡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수를 칠 때 패를 감행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 뿐더러 사실 집으로도 흑이 좀 이득이 됩니다. 나중에 한 수를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여길 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껴놨던 맛을 고이 간직해놨던 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을 해줍니다. 자, 이으면은 필살기 등장. 백이 들어가면은 백도를 다 잡고 사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벌여낼 수가 있어요. 자, 백은 뭘 해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이 한 점을 따내야 돼요. 그때 여길 둬가지고 백이 요 결과가 좀 낫습니다. 왜냐면 손을 뺐을 때 이 돌의 사이즈가 좀 줄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손을 빼면 이 석점을 따내는 타격이 좀 더 백의 입장에선 좀 더 크죠. 그래서 백은
이 결과가 조금 더 나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 테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많이 낮아빠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빅과 빅이 나거나 그냥 살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착각, 착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맞습니다. 있는 건 당연히 안 돼요. 있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하나 교환을 해놓으면 어떨까? 패만 내면 나는 만족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패를 내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워요.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중앙에서 돌을 소모하는 동안 변 쪽에 집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적인 현상 때문인데, 자, 그래서 백이 여길 이었을 때, 여길 한번 들어가 볼까? 끊었을 때, 여전히 있는 것은 빅이 나서, 빅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백이 이렇게 놓고 따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따내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놓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빵 따냄을 하면은 빅은 자동으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서 빅이 나는 거는 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흙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패나는 거 가지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아쉽죠. 자, 바로 이 착시 현상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를 쑥 넣는 거예요.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막아서 빅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이 웃고 있습니다. 요 돌이 백돌 석점을 끊어가면 자, 흑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백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보강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백돌 7점, 8점을 맛있게 접수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이죠. 고수는 맛을 아끼다가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정말 적당한 고수가 아니라 진정한 고수가 되면은 맛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용해가지고 이 대국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진정한 고수처럼 아주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답고 기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에 있는 흑돌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일단 한 집을 갖추고 있는 돌이 귀에 붙어 있는 넉점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넉점을 살려주면은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흑돌 넉점이 두 집을 갖추기에는 귀의 궁도가 좀 다소 좁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한 집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백돌에 대한 타격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 타격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딘가에 있는 흑돌의 도움을 받아서 한쪽 흑돌을 구출하는 그런 성과까지 올려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흑돌들을 멋지게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활로를 확보하는 것이 좀 쉽진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넓힌다고 해도 치중을 가면은 이제 자체로는 여길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수가 있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현명하게 이쪽을 이어가지고 두 집을 내주는 것이 백의 입장에선 차선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손찌검은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자, 바로 키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좀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이 자체로 흑 두 점도 잡혀 있고 여기 양단수도 남겨져 있고 요래도나 조래도나 백이 이걸 잊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흑도를 제압하고 백이 3과 동시에 흑대마를 모조리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아이디어는 별로 좋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여기를 쳤을 때가 이제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일단 백은 당연하게도 석점을 포기하는 순간 늘 그렇듯이 바로 요 자리 먹여쳐도 따내가지고 여기 한 집이 나기 때문에 흑대마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끌고 나갔을 때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흙은 백을 연결시켜주는 행위가 최악의 그런 선택이 되겠는데요. 당연하게도 백돌들을 용감하게 가르고 나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전히 백은 넉 점을 포기하는 것은 흙을 살려주겠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같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기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 자리가 보이시나요? 자, 일단 단수를 쳐서 일단 백이 여기를 따내고 싶은 충동감이 마구 들잖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막상 여기 있는 백돌 두 점을 자체적으로 잡아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장문을 친다라고 해도 여기를 백이 이렇게 쳐준다고 하면 이 돌을 잡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당연하게도 백은 이 두 점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반대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체로 이게 놓쳤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름지기 수는 끝까지 봐야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쯤 이제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먹여쳐도 안 되고,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친다고 해도 백이 이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만들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유심히 좀 들여다보면 그대로 이 가운데를 이렇게 질주하는 수가 있죠. 자, 백이 위쪽을 잇는다라고 하면 흙이 밑에를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백돌 5점을 시원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백이 여기를 잇는다라고 하면 흙이 단수를 쳐서 백돌 석점을 제압을 하고 역시 흙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뭔가 조금 서툴렀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죠. 보이시나요? 그냥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돌을 따내고 싶은 충동감을 좀 억누르는 것이 고수로서 갖춰야 될 그런 이제 면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흙이 행하려고 했던 이 장문을 박살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길 기어 나감과 동시에 먹여친다고 해도 이제는 흙이 한쪽에 있는 백돌을 잡아내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역시 흙대만은 잡히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뭔가 수순을 조금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공격 루트를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단수를 한번 치고 나서 백이 기어 나갈 때, 자, 이 돌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쳐도 안 되고, 반대쪽으로 쳐도 백이 다 나가는 순간 흙이 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또 눈에 들어오죠. 그냥 있는 거는 여길 이어가지고 아무 수가 없었으니까, 자, 돌려차기를 한번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뭔가 좀 느낌이 찌릿찌릿 오는데요. 백이 도망갔을 때는 따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 자, 여기서 이것이 혼자만의 수익기라는 것을 백이 바로 일깨워주게 할 수가 있죠. 여길 따내는 순간, 너 잘못 읽었어 라고 흙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는 거는 여길 이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돌이 안 따내져 있을 때는 말이죠. 자, 이렇게 따내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흙은 여길 기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5점을 구출해 주면은 흙이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았지만 이 나뭇가지 모양 같은 걸 하면서 큰 대만은 잡히는 운명에 처하고 말게 됩니다. 자, 뭔가 좀 흙이 책략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는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품을 수가 있는데요. 맥점을 좀 더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묘수를 한번 좀 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제 이런 수죠. 요런 게 이제 여기를 딱 기어 나와 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수이거든요. 그대로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백이 이제 흙을 양분하는 습관 자체가 좋지 못했죠. 이렇게 끊는 자리가 아니라 백이 지금은 보강을 해야 됐던 시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걸 따내는 것은 금물이 되는 게, 있기만 해도 여기 양쪽에 맛보기가 돼서 이 백돌 2점이 바로 잡혀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백은 이것을 먼저 늘어가지고 흙이 연결하는 걸 봤을 때 여기를 연결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것을 이제 교환하지 않고 그냥 이쪽을 잇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일단 흙이 장문이 되지 않으면은 뭐 명암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말이죠.
자, 흙이 요리조리 공격을 해도 백이 정말 잘 요리조리 피해 나가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이 미꾸라지를 잘 잡아들어야지 추어탕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 추어탕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묘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치를 채셨나요? 자, 바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격언이 뭐죠? 그렇죠. 맞아요. 역시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어딘가 지금 눈치를 채셨네요. 흑이 다음 수를 행했을 때 어지간해 가지고는 백이 여길 있는 자리가 급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놓고 보면은 돌이 성립이 안 되지만 고수는 뭘 한다? 맛을 아낀 줄 안다. 그 맛을 아꼈다가 이 두 점을 공략하지 않고 이곳부터 단수를 칩니다. 자, 나오지 말라는 건 너무 당연해요. 뭐 이 5점을 빵 때림 주는 건 말도 안 되고 나오는 거는 끊고 나서 흙이 따내거나 아니면은 요것을 이렇게 늘어도 흙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준비된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쪽을 그냥 이렇게 딱 따내는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단수를 쳐도 여전히 따내가지고 이 장문이 계속해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두 눈을 다시 씻고 쳐다봐도 이 장문축이 안 되기 때문에 축장문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읽기 공부할 때 가장 머리 아픈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요때도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계속 되어야 돼요.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따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야,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는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왜냐? 기어 나가는 건 여길 둬서 여전히 양쪽이 맛보기로 흙이 살아가는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따내도 살긴 사는데요.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막히는 게 남겨져 있고 흙이 집이 한 집으로 줄어들었죠? 요럴 때는 고수답게 늘어가지고 살아야지 집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반집을 이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를 외친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흙이 귀중한 자리를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장문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돌이 있습니다.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돌이 없다 보니까 장문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한 수 잘 뒀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알려주진 않아요. 자, 한 수를 잘 뒀으면 그 다음 수도 잘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늘어가니까 야, 백이 이제 정말 고민됩니다. 어디가 더 큰지. 물은 엎질러졌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백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을 마련하고 10집을 건네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흙이 플러스 3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빵 따내면은 대충 한 6집은 나잖아요. 넉 집을 건네줄 것인지. 자, 타산이 나오죠? 이게 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백이 플러스 2니까 뭐 아까 전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집 계산을 해보고 백이 이제 양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은 최악이 됩니다. 흙이 순전히 플러스만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 백이 이걸 읽었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냥 양보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흙의 묘수를 알아채는 것이 정말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런 걸 뒀을 때 흙이 집이 줄어서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흙은 사는 것을 우연치 않게 봤다고 해도 일타에 그대로 이 지금 일격을 가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도가 됩니다. 자,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것까지는 이제 일감으로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이 막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본 경우에도 사실 이 백이 따내는 반격 다음에 여기서 수읽기가 멈춘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곳을 기어 나오는 것까지 결론을 지어줘야만 완벽한 수읽기를 해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백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이제 약간 좀 리페어를 하고 그 다음에 대국을 속게 하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은 자체 한 군데만 가지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고수는 맛을 아낀다.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다. 역시 바둑 격언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기자기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딱 봐도 문제가 너무나도 쉬워 보여가지고 방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아주 너무나도 쉬운 그런 문제예요. 자, 이거는 뭐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자,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흙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의 버팀수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정한 고수의 덕목은 내가 읽는 거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흙대마를 패도 내주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떠오르시나요? 자,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일감일 법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백이 이쪽을 여기를 딱 두면은 그렇죠. 그때 바로 여기를 막아가지고 어렵지 않게 여기다가 한 집을 추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머리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을 백이 잡는 것을 맛을 남겨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이죠. 센스 있게 이쪽을 따내가지고 백이 여기를 찝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막으면은 정말 더 대단한 고수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길 두면은 그래도 백이 조금 낮긴 합니다. 여기다가 한 집을 최소한의 집으로 백이 내주는 그런 모양인데, 자, 신의 세계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맞습니다. 정말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여기까지 둬가지고 살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단수를 쳤을 때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흑에게 한층 더 유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나중에 이렇게 먹여치고 나서 잡으러 가면은 돌을 따낼 수 있는 걸 다 따내고 최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집을 마련하면은 집으로 꽤나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백이 먹여치는 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냥 두면은 여길 따내가지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흙은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되게 두면서 101점을 제압을 해주면 흙집은 다른 게 없는데요. 여기 집을 확실하게 지워냄으로써 반집을 더 이득을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수에 지금 사는 수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적당히 살 수 있는 네, 밑에 레벨과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레벨 그리고 신의 세계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요래두나 저래두나 흙이 살아있는 거는 매한가지로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백이 맞습니다. 이 한 점을 살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백이 여기를 이렇게 딱 젖혀가지고 두면은 흙이 귀가 빨개질만 합니다. 자, 이거는 백이 버틸만한 패가 돼요. 따냈을 때 팩감 쓰고 따내면 이렇게 따낸다고 해서 팩감을 자체로 하나 득을 보긴 했는데 단패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거를 덩어리를 좀 키워볼까 싶은데 자, 백은 오케이를 합니다. 그대로 따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패를 이겨내야 돼요.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이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최후에 여기 백이 한 번만 두면은 의외로 손쉽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단패 정도만 지금 흙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시 뭔가 좀 문제가 딱 유혹을 하고 있었잖아요. 손짓을 지금 유혹의 손짓이 단수를 부르고 있었는데 백에게는 버팀수가 남겨져 있었죠.
자, 요 버팀을 찾아낸 분들이라면은 스스로 셀프 칭찬 한번 해주셔도 될 정도로 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흑이 조금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하게 드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백이 막으면은 그때 여기를 두 집을 예쁘게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그렇죠. 지금은 백이 여전히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응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를 찝어가게 되면, 자, 이제 흑이 예상했던 결과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 집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백이 여기를 젖혀가서 따내봤자 결국은 패 정도밖에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준비를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먹여치고 나서 되먹여쳤을 때 결국은 이게 또 패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환상적인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요래도 안 되고 조래도 안 되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유혹을 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요 수는 백이 받아주지 말라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3번 자리만 제압을 해내면 쟁취를 해내면 흑이 두 집을 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은 여전히 여기를 집을 부수러 나섭니다. 자, 단수 쳤을 때 흑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석점을 따내는 것은 이제 흑이 삶을 확보했으니까 불만이 없고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흑도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백이 만약에 패를 내러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겼을 때 흑이 연타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시원하게 득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패를 낸다고 가정했고 만약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패라고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본 것이 맞는데요. 자,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패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반쪽짜리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정답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아리송하신 분도 계시겠죠? 정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런 격언이 뭐죠? 역시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예요. 자, 이걸 뒀을 때 이렇게 젖혀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백이 이어주는 거는 흑이 여기에선 좀 고민되겠네요. 그래도 이곳을 두는 것이 좀 세련된 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흑이 가장 잘 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연결해서 이걸 두 점을 잡히는 것보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요래두나 흑이 단수를 쳐가지고 요 1의 1 자리에다가 집을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찔렀을 때 스스로 집을 없애는 행위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자, 하지만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단수를 쳐서 백이 도망가는 걸 일단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냈을 때 먹여치는 것은 이 자리는 옥집이 되지만 여기는 진짜 집이 나 있죠. 자, 오히려 이적행위가 되는 만큼 백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반드시 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흑이 준비 작업이 다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흑은 이 백돌 6점을 그대로 때려내는 겁니다. 자, 일단 백이 무시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백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망에 이렇게 한 집을 더 내주는 수가 있죠. 이 모양에서는 먹여치고 난리부르스를 쳐도 오히려 도와주는 수가 되기 때문에 백은 흑의 삶을 인정을 하고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가서 나중에 이 따내는 것은 이제 흑 권리로 남게 되겠죠. 자, 물론 백이 여기를 가일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이게 얼마나 큰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대략 봤을 때 한 엿끝내기 그래도 한 둘, 셋, 넷, 한 5집 이상은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작은 자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야, 타이밍을 뺏어내는 것이 아주 무서운데, 그러면은 지금 그런 타이밍도 내주지 못하는 그런 반격기 같은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일단 이것을 두면은 백이 넘어가서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바로 여기를 살려서, 자, 이건 흑이 딱 걸려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백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고, 여기를 먹여친다고 해도 백이 손을 빼도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치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흙이 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따내는 것이 좋은 수가 되는데 약간 아쉬워요. 후수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한 방에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나중에 이었을 때 이것은 백이 후수로 둬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순간 요도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결국은 흙이 이도를 쟁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둬도 흙이 되는 것이 맞고요. 자, 여기를 둬도 어차피 백이 양쪽을 연결하기는 좀 어렵죠. 먹여치고 두 번 먹여치면 환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둘 때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현명하신 분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요. 이 두 점을 살리는 게 그래도 더 큰 게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렇게 하고 다 먹여치면 받아 먹을 만큼 받아 먹고 어느 쪽으로 끊어가더라도 백도를 제압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흙이 돌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럼 백은 이제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막는 것까지 선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물론 여기서도 또 신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백이 이렇게 뒀다고 할 때 막는 선수 대신에 여기를 이제 공짜로 선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백이 여기를 두면은 선수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백이 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둘 순 있죠. 하지만 이제는 먹여치고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야, 이거는 백이 진짜 식은땀 나게끔 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봐서 일단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일감 자체가 이 젖혀가는 수에서 해결이 되질 않았죠.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흙의 입장에서 그렇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딱 때려주고 요 단수를 선수함으로써 흙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바둑은 혼자만의 수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잘 두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수읽기를 모두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셨을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귀에 갇혀있는 흑대마, 요 대마에게는 이제 한 집이라는 아주 귀중한 그런 선물 같은 집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요 지금 작은 희망의 불씨, 요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흑에게는 반드시 추가적인 한 집이 더 필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일단은 흑에게는 지금 잡혀있는 5점, 포로로 잡혀있는 점이 보이는데 이 포로의 지원을 받아내야만 추가적인 한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각계로 따져서 본다면 백에게는 아무런 결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환상적인 일을 벌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기똥찬 일을 벌여내면서 이 잡혀있는 흑대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다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이 석점을 공략해 나가는 것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일단 여기를 이어가는 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백이 석점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냥 흑을 바로 살려주겠다라는 뜻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에서 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요런 데를 붙여가면은 백을 충분히 회방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백은 찔러가지고 이 집을 없애는데 집중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흑의 반격이 날아들게 됩니다. 자, 백돌 넉점이 도망을 가려고 해도 여기를 뒀을 때, 자, 이거는 정말 백이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게 됩니다. 일단 이 돌도 살려야 될 뿐더러 흑이 손을 뺐다고 가정했을 때 백돌 5점은 이미 잡혀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당하는 순간
이 끊는 걸 당하는 순간 백이 정말 힘도 못 줄이고 이 넉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죠. 너무 급하게 이제 공격을 서둘렀기 때문에 백이 화를 입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백은 그냥 가만히 뒤로 이어주면은 흑이 단수가 선수가 되긴 하나 여길 이으면은 이쪽을 젖혀가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길 늘면은 여길 찔러가지고, 요 백대만은 어차피 흑이 수순을 잘 짜서 공격을 들어가려고 해도 젖혔을 때 끊어갈 수 있는 반격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끊어가려고 해도 그것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흑대만은 모조리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맥을 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런 데를 한번 좀 끊어가지고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역시나 백은 여길 단수친 한 수입니다. 자체적으로는 흑이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백은 흑이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요 베네핏, 여기 혜택을 한번 좀 살려가지고 단수 한 방 쳐주고 돌려차기를 한번 해보면은 뭔가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어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백이 생각보다는 탄력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먹여쳐서 이 공룡 같은 돌을 따냈을 때 되잡아가지고 다 잡아내겠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지만 한 개를 깜빡했죠. 백이 반대쪽을 따내버리면 뭐 이거는 죽도밥도 안 되고 흑돌 전체가 잡히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한번 좀 띄워볼까요? 자, 이게 좀 재밌는 수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걸려듭니다. 이렇게 호구 치면 여길 찔렀을 때 여길 쏙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먹여치면 따내면 그만이고 바깥쪽을 이으면 여길 이으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런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은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흑이 백이 둔 자리를 살포시 막아가면 백은 더 이상은 여기를 들어오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자, 이으면은 이제 여길 이어가는 것이 일책인데, 뭐 집으로 나는 좀 더 이득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바로 공짜 생두집이 됩니다. 자, 엄청난 차이죠? 고수의 세계에서는 이걸 공짜로 하느냐 마느냐가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차단한다라고 하면 패이긴 한데, 자, 이 패는 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패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늘어진 패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너무 안일하게 받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맞습니다. 한 칸을 띄었을 때 여기를 받을 게 아니에요. 지금 백을 지켜갈 장면이 아니었잖아요. 백은 가만히 여길 찌르면 될까요? 자,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얘기입니다. 아무리 오궁도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흙집이 나 있는 입장에서는 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만히 이어주거나 여기를 옥집만 만들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여기를 호구치거나 여전히 여기에다 옥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길 뛰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 뛰는 거는 좀 유혹에 가까운 수예요. 백한테 여기를 차단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깔려 있거든요. 자, 근데 백이 과연 이렇게 도주냐는 것이죠. 조금 이제 중수가 넘어서면은 여길 있는 것은 당연해지고, 여기서 변화할 수 있는 변화구가 전혀 보이지 않죠. 이 수 외에는. 그 얘기는 즉슨 여기는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 요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게 좀 있나요? 먹여치는 게 조금 있어 보이는 게, 자, 응수가 좀 쉽지 않아요. 가만히 이걸 나가면 끊었을 때 따내면은 석점을 둬도 되고 잡아도 되고, 물론 이 큰 거를 잡는 게 더 좋겠죠. 안팎으로 흑돌 5점을 살리는 것과 백돌 5점을 잡는 거이기 때문에 10점을 지금 제압하는 것이 석점을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되겠죠. 자, 백이 욕심부렸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백이 나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가만히 있는 건 어차피 안 되니까, 자, 이걸 따냈을 때 뭔가가 좀 보여서 그렇거든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 뭔가가 보여지시나요? 자, 맞습니다.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끊어가면은 딱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죠? 단수 치면은 여기를 늘어가지고. 자, 이거는 백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수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스피드보다는 일단 정확도가 중요한데요. 정확도를 따졌을 때 그걸 어떻게 연마하느냐? 항상 변화도를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감만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단수를 쳤을 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 백도를 사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백이 이쪽 위를 따내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밑으로 둬야 되잖아요. 자, 여기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큰 실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늘었을 때 돌려차기를 구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까지 얼마든지 남겨져 있거든요. 자, 백은 두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길 둔다고 해도 백은 큰 집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바깥쪽으로 돌려차기를 하면 되냐? 따냈을 때 이제 와서 여길 차단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흙이 준비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물론 이때 좀 짱구를 굴려볼 수가 있는데요. 와, 뭐 이런 걸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길 탁 끊으면 야, 진짜 내가 봐도 천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수 치고 나서 여기만 못 들어오게 하면 그만이니까 말이죠. 자, 백이 단단히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히 걸려들었을 때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흑대마를 잡는 게 가능해져요. 자, 이거 못 들어간다고 해서 울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땄더니 단수를 쳐서 또 단수 쳤더니 따내가지고 비로소 있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치중 가보자 했더니 반대쪽에 한 집이 나버리고요. 백은 여기를 이제 바깥쪽을 조이면 흑은 두 집을 낼 수가 있죠.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최후에까지도 기회가 있었어요. 백은 사실 여기에서 뭘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가만히 바깥쪽을 메꿔주면 넉점은 버리게 되겠지만 이것은 흑이 자연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일단 흑이 어떻게 변화구를 던져도 너무 진행이 좀 억지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백이 두지 않으면 되는 거는 이제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두면은 조금 걸릴 확률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단수 치고 따냈을 때 흑이 이걸 절대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두는 거는 늘어가지고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물론 단수 쳐도 안 됩니다. 단수 쳐도 먹여칠 때 이쪽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양완격이 아니죠. 자, 여기를 뒀을 때, 야, 이래도 흑이 안 됩니다. 단수 한 방 치고 넉점을 버려주고 나서 요 집을 파워하면 놀랍게도 곡사궁인 척하는 곡사궁이 아닌 모양이 돼요. 괜히 폼 잡다가 손까지 빼는 걸 당하게 되면 흑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러해도 저래도 아무리 방심을 해도 지금 흑이 성립이 안 되네요. 자, 백이 제일 쉬운 건 사실 있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양쪽을 맛보기를 해주면은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것은 없죠. 자, 흑이 뭔가 좀 있어 보였는데 그 있어 보이는 것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좀 공략을 해볼까 싶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런 수가 좀 있나? 자, 여기를 뒀을 때 이거 단점을 어떻게 보강하시고 싶으신가요? 끝내기로 나는 좀 중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뛰는 거를 바로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흑이 처리를 해도 집으로도 가장 이득이고 안형을 없애는데도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탄력적인 수를 두는 거는 여기하고 연관성이 얽혀있지 않다면 가장 최고의 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게 지금이란 뜻은 아닙니다. 자, 흑한테 정확한 기회를 내주게 되거든요.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길 먹여치는 거예요. 따냈을 때 단수를 치거나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막거나 자, 단수 쳐도 어차피 석점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흑은 두 집이 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백이 이제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때가 되었습니다. 단수 한 방 더. 그 다음에 전혀 백의 머릿속에 없었던 이 끊는 수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서 백은 석점을 잃고 흑대마를 살려주는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흑이 여기서 맞습니다. 수순을 조금 더 아름답게 짜시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아예 안 건드리고 여기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 이제는 석점을 정말 살리고 싶거든요. 자, 그때 단수 한번 치고 따냈을 때 이제는 석점이 아니고요. 이 돌이 8개가 얽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돌을 사냥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진짜 멋지게 맥점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재밌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돌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걸 잇는 상황에서는 여기를 붙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를 막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맛이 좋은 수는 당연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막는다고 해서 수가 나진 않는데 가끔 가다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있는 것이 가장 깔끔한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바둑은 묘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면 이상하게 여기서 어디선가 정보를 받던 것에 의해서 뛰고 싶은 욕구가 들고 실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팁은 이미 드렸죠? 그렇죠. 백은 뒤로 맞거나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되면서 흑은 한 집을 낼 길이 영영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이 먹여치는 맥을 사용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맥점이 들어갈 때는 항상 적재적소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정답은 말이죠. 정답이 첫 수가 두 개가 있긴 한데 맥락은 똑같아요. 일단 여기를 한번 끊어갑니다. 자, 석점을 포기할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흑이 땡큐죠. 선수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늘어가는 거는 단수를 쳐가지고 양쪽이 맛보기로 흑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석점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따내고 되따낼 때 이것까지 선수가 되면서 이제는 흑이 선수로 큰 자리까지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로 단수 치는 것, 뛰는 거는 여길 단수 치고 이렇게 석점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아주 좋은 그런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지금은 과연 때가 되었을까요? 자, 섣부르게 먹여치면 안 돼요. 이제는 여기를 기어 나가면 오히려 이걸 따냈을 때 띄워두기만 해도 흑이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때가 타이밍인데요. 먹여치는 것과 이도를 살리는 것을 한 번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미친 묘수, 여기를 치중을 가주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수가 존재했을지 말이죠. 자, 일단 차단하는 것은 독입니다. 끊는 순간 백이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이걸 이어봤자 넉점을 따내고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발상인데요. 자, 백은 지금은 그걸 느껴야죠. 지금은 내가 보강을 하는 턴이라는 것을. 공격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쪽부터 따내볼까요? 때가 도달했습니다. 여기를 먹여치면 백이 아무리 수순을 현란하게 비틀어도 이제 이 석점 조이기 라인을 풀어내기는 좀 쉽지가 않죠. 자, 뱀처럼 좋아가는 흑의 모습 멋지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둘 수가 있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여전히 먹여치는 걸 준비하고 있는 흑의 모습인데 따내봤자 되따내고 한 집만 나면 그만이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흑이 둔 수가 제가 맥점이 들어갈 때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했죠.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 먹여치는 수가 너무 빨랐다는 사실을. 자, 왜냐면 백은 이것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자, 먹여치는 거는 흑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먹여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쪽을 따내가지고 백이 맞기를 기다렸다가 이 단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흑의 입장인데 어느 백이 이렇게 흑을 도와줄까요? 당연히 백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넉점을 구출하는 데 몰두하면서 흑이 도망가면 그때부터 쉬어가지고 이 돌에 대한 재차 공격을 하면 대성공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흑돌은 모두 이미 잡혀있거든요. 자연사입니다. 이쪽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잡혔어요. 자, 그래서 이 맥점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밥상을 다 차려놓고 스스로 실수로 엎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자, 맞습니다. 교환을 할 때는 보리 선수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것은 수읽기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가 지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가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확인한 흑은 이 교환은 악수가 아니라 필수품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5점 포기하는 거는 백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나요? 선수를 잡고자 한다면 이것도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선수로 잡고 여길 두면 따내고 반대쪽을 따내고 되따내도 결국은 맛보기로 살아있죠. 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흑이 성공한 상황에서도 후수를 찾을 거냐 선수로 살 수 있냐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백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때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이 맥점을 싹 써주면 백은 들어갈 수는 당연히 없고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최악입니다. 흑이 이미 살아있죠. 자, 그래서 백은 이쪽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 백돌 넉점을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여길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여길 가만히 늘어주면은 더 이상은 이 넉점이 도망갈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야, 진짜 미친 맥점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첫 수 외에 다른 맥점을 발견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지극히 정상적인 감각인데요. 그렇죠. 바로 여기를 두는 것도 아주 일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데 헤딩하는 순간 맛보기의 늪에서 백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길 차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백이 보강을 하는 턴이 맞는데, 자, 근데 보강을 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디를 받더라도 먹여치는 수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데를 갖다 붙였을 때도 먹여치는 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따내면 따내고 따내면 막아서 두 집이 났죠. 그리고 조금 더 스킬로 두고 싶다고 하시면은 결국은 이걸 치받으면 백이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길 이으면 먹여쳐서. 자, 이 환상적인 지금 백의 대응에 흑의 대응이죠. 흑의 대응에 백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백은 이렇게라도 이어가지고 이 석점을 꼬리로 버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수가 돼요. 더 이상은 이 돌이 도망칠 수가 없을 뿐더러 여기서 뭘 해봐도 아직까지 흑을 공격하기에는 한끗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백은 나중에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석점도 잡혀주고 요것도 손수하고 이렇게 8집, 7집이죠. 7집을 내고 흑대마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길 끊었을 때 백이 이도를 이제 못 버리게 이도를 버리게 되면은 더 많은 손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석점을 버려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단수 치는 게 최선이라고 보면 요 교환은 집으로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그냥 나갔을 때 나중에 이게 백이 나가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용의는 흑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사이즈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이걸 백은 나갈수록 점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단수 치면 동일하지 않냐?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백이 여길 스스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백이 이걸 단수 쳐놓고 손을 빼면은 여길 쳐가지고 이득을 보는 맛이 남겨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으면은 그만큼 지금 수를 한 수 더 투자한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단수 다 칠 거 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여기를 막거나 먹여치거나까지 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끝내기 방법이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봐서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하다 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뭘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양쪽을 맛을 잘 아꼈다가 양념을 잘 버무리면은 흑대마를 살려줄 수 있는 아주 그런 환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뭔가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기기묘묘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백대마, 이 백대마가 좀 안형을 약간 좀 안정적으로 좀 크게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백은 이 흑돌 2점을 확실하게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이 널찍한 궁도에서 이 백대마를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인데, 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착시현상이라는 문제를 풀어내면은 이 백대마를 멋지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흑이 그런 멋진 일을 벌여내면서 이 백대마에 사냥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고 많은 감각이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뭔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궁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깥쪽이 약간 일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백이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죠. 늦추는 거는 들어가는 순간 백대마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궁도가 도저히 형성되지가 않아요. 자, 막았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딱 미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으면 이 자리를 뒤로 물론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치중을 가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뒤로 둬가지고 이 석점을 헌납하면서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 얘기인즉슨 흑이 손을 빼더라도 이 백대마는 자연사로 잡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술기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내가 두는 수는 잘 보이는데 상대가 응수하는 수가 잘 안 보인다. 자, 근데 이거는 사람의 본성상으로 볼 때 내가 유리한 그런 수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인이 유리한 대로 읽게 되는 것이 바로 수읽기의 일반적인 그런 본성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길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여기까지 두고 봤더니 다르게 봤더라. 자, 이것이 바로 수읽기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상대방의 수까지 최선을 찾을 수 있는 자가 고수로 등극하는 것이거든요. 먹여치자라고 하니 궁도가 덕지덕지 이렇게 떨어져서 너무 여유있게 사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여길 들어가자니 그 유명한 직사궁 형태가 되면서 그 어느 쪽을 들어가더라도 이 백대마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손을 빼도 되겠죠. 나중에 단수 쳤을 때 요 석점을 따내주기만 하면 살아있는 모양이 돼서 자, 흑은 기본기를 따라갔다가 지금 된통 화를 지금 입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른 루트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좀 촉촉수를 유도하는 백이 넉점을 포기하면 잡아내면 그만이고 여기를 이렇게 딱 연결했을 때 그대로 안쪽에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바깥쪽을 둘 수 있겠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뭐다? 혼자만의 착각. 네, 혼자만의 수익기란 얘기예요. 상상의 나래였단 얘기죠. 왜냐하면 백은 이쪽을 따낼 수 있는 여유를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백대마를 사냥하는 일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찌르는 순간 안타깝게도 이거는 백이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강을 해주게 되면 요래두나 다음에 한 수를 더 두는 6집을 내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이 백대마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사화를 잡으러 갈 때는 바깥쪽에서 조여주는 걸 먼저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선치중을 가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패턴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이 통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선치중이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치중의 개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하나가 딱 있죠? 맞습니다. 일단 여기를 두는 거는 단수 칠 때 좀 터무니가 없어 보이는 게 이쪽에 궁도를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지금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잘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 오른쪽을 가는 것도 단수만 치더라도 자, 이거는 뭐 도저히 될 수 있는 길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 해본 것들이 3개가 더 남았는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이 자리 두는 거 어때 보이시나요? 자, 일단 백이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설령 이렇게 오궁을 만들었다고 해도 오궁이 아니죠. 뒤로 이렇게 다 메꿔갔을 때 흑이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자, 백이 계속 손을 빼도 이런 육궁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빅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최소한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백이 이제 여기를 굳이 응수를 해주더라도 자, 이번에는 직사궁이 아니라 곡사궁이라는 늪에 흑이 빠져들고 말게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여러 가지로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이제 백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으면은 여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좀 지저분해요. 자, 요 모양이 굉장히 좀 재밌는데 일단은 이 모양을 지금 보기 전에 백이 좀 더 쉬운 걸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이제 급소가 됩니다. 단수를 쳐서 이어도 아까 애초에 보셨던 살아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첫 수는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치중을 가야 된다. 일단 연결하면은 무조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단은 여길 연결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푸셨나요? 자, 비교적 좀 단순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요렇게 두면은 백이 이제 단수를 쳐서 이걸 이으면 따내야지. 자, 치중 가면은 요 오궁은 지금 살아있는 오궁이거든요. 자, 알뜰살뜰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요 지금 순간이 정말 기적의 순간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어째서 기적의 순간이 될까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흑이 백을 잡으러 갔을 때 잡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흑이 여기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20집짜리 하나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길 둬도 이번엔 여기 흑이 전체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대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따냈을 때 되따낼 수 있고. 자, 이게 뭐죠? 백이 계속 돌을 따내봤자 사궁에 걸리거나, 자, 그러면은 백이 안 두면 이게 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나중에 뒷수를 메꾸고 나다 보면 결국은 이걸 이었을 때 이거는 빅이 아니죠. 흑이 오궁으로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대만은 그냥 오궁으로 잡혀 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 여기서 안 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여기 안 둔다, 너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은, 빅 아니냐, 너도 못 두고 나도 못 두니까. 하지만 흑은 어떤 수가 있죠? 안쪽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흑은 나중에 바깥쪽을 이렇게 하나씩 메꾸고 들어갔을 때, 백이 여기를 반드시 따내게끔 유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흑이 안도도 백이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사란 얘기입니다. 백이 스스로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한 수 손해보고 전체가 잡혀주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는 게 나았던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런 모양이죠. 의외로 여기에 엄청난 함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백이 여기서 좋은 수는 뭡니까? 손을 빼는 거는 흑이 어딘가 하나를 두면은 유가무가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백은 못 들어가지만 흑은 바깥쪽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가무가에 백이 걸려 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은 일단 여기를 단수치고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족스럽죠? 왜냐면 이어가는 거는 살아있고, 흑이 뭔가 만들려면 이렇게 둬가지고, 한 수 늘어진 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빼도 백이 그때부터 단패가 되다 보니까, 흑의 지금 전리품이, 영 좀 시원치 않습니다. 한 수 늘어진 패는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그냥 패가 나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요게, 재밌어요. 이 수에 의해서, 오히려 백이 여기를 단수 쳐주면, 정답도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백이 스스로 잡히니까 큰 자리까지 가고 바둑이라는 게 재밌죠. 자, 그래서 이 수는 약간 트릭 같은 수인데 백이 제대로 받으면은 떡수가 되겠고요. 백이 잘못 받으면은 정답도보다 더 훌륭해집니다. 자, 백한테 한 수 한 집을 손해보게 유도하는 큰 자리 큰 자리 하나 가고 한 집도 마이너스 되게 하는 그런 바둑이 불리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걸 구상을 해야 돼요. 야,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유도하는 수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단수 치면은 요 자리를 가면 성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백은 이 자리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급소를 둬서 여기를 두면은 이번에는 번개사궁으로 이 백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흑이 반대쪽을 두면은 이번에는 곡사궁을 만들면서 역시 이 백대마를 문제없이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이 바깥쪽에서 둘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안쪽에서 뭔가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역시나 돌이 4점이 떨어지고 지금 잡는 것이 좀 모양이 쉽지가 않거든요. 요걸 뒀을 때 조심해야 되죠.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오궁도와. 자, 이건 빅이 아니죠. 백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5점을 준다고 넙죽 받아먹으면 안 되죠. 반대쪽을 찝어야만 다시 한번 곡사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그 급소를 찾아내는 자에게 이 선물이 주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기를 찝어가는 것이 환상적인 맥점이었어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번개사공을 스스로 내준다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요 자리를 먹여치고 촉촉수가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 단수였다는 사실을 잊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자, 백은 안 두면은 유가무가에 스스로 걸려있는 모습이라 백대만은 자연사로 잡혀 있습니다. 자, 결론인즉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오공도화라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백의 입장이었는데요. 자, 백이 그럼 안 두면 어떻게 하냐? 빅이 아니냐? 나중에 여길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흑은 여길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흑이 굳이 이걸 두지 않더라도 백대만은 자연사로 잡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요 사활의 기본을 따라가는 게 바깥쪽이 이제 안 되면 안쪽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뭔가 좀 묘미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문제를 살짝 비틀어 본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작동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두는 것, 그쵸? 그리고 안쪽에서 급소를 찾아내는 것도 두 개가 다 전략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실전에 이제 문제도에서는 제가 문제를 만들었던 게 이게 돌이 여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가 정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똑같이 잡히게 되는데 이게 딱딱 그 술기가 보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백대마를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에 잔뜩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이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막는 건 절대입니다. 뭐 이런 데 끊는 거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각을 잴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 해주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여기를 딱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그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없는 흑은 넉점을 잡으면 이제 이쪽을 도망가서 물론 여기 이제 두터움에 따라서 좀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충분히 백이 부스럼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흑이 만약에 이쪽을 응수를 해준다. 그때 이쪽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오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문제였다고 해도 이 맥점을 구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적합한 그런 모양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였는데 기본기를 따라갔을 때 또 엄청난 함정이 또 재밌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함정을 스스로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런 아주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즐겁고 알찬 그런 재미난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귀 쪽에 있는 백돌, 넉점으로 이렇게 도망을 친 상황인데, 자, 흑의 입장에서는 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귀 쪽에 있는 흑돌 6점을 살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귀에 있는 6점을 살리는데 이제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백돌 도망간 돌 이 넉점에 대해서 사냥에 나서 가지고 흑 대마 전체를 다 살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뭐 그냥 타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 백돌을 잡고 안 잡고의 여부는 거의 뭐 30집 가까운 그런 크나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답게 한 번쯤은 이 대마를 사냥하는 것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환상적인 수순을 발휘하면서 백돌 넉점을 잡고 흑돌 전체를 모두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도망을 갔을 때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은 흑이 가장 기분이 이제
나쁘지 않은, 하지만 기분이 최고로 좋을 순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면 여기 끊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잘못 치면 자충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흙, 돌 전체가 다 잡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단수를 정확한 방향으로 쳐야지만 이 백돌들을 제압을 하고 이 흙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성에 안 차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쳐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더 위험해지죠. 여길 끊어가지고 요런 패가 나온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패를 버티다가 패감이 없으면 뒤로 빠꾸만 하더라도 흙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지금 흙이 거의 삶을 구걸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장문을 치는 것은 백이 도망가고자 하면 보통은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을 감행하다가는 흙이 큰 화를 입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길 지켜간다고 해도 이쪽을 막아가면, 자, 이거는 흙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판국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 수를 뒀을 때 백이 도망을 가고 나면 이제 또 정해진 수는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흙이 그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이 이쪽을 잇는 순간 이 백돌에 대한 사냥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여길 막자니 이쪽을 나와 끊기만 하더라도 흙이 지금 활로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고 여길 잇고 있자니 백이 도망을 쳤을 때, 자, 흙이 요 수상전을 견뎌내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 수를 찌르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자, 100도 넘어야 되는 이 오직 한 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먹여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를 오히려 스스로 못 두게 좀 제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먹여치는 게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수 치는 것도, 자, 어찌 보면 이제 외길 수순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되게 쉬워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좀 진행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으로 좀 쉽게 떠오르는 수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장문을 냅다 씌우고 보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마구 들거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백이 도망을 가면 단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여기를 싹 막아주면, 자, 백돌이 더 이상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백이 지금부터 전투를 하자고 해도 흙은 침착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쉬어가는 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그런데 백에게는 준비된 수가 있죠. 뭐였을까요? 반격이었을까요? 자, 반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수가 부족할 때는 수를 이렇게 돌을 끊어가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뒤늦게 이렇게라도 둬가지고, 자, 어차피 막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흙이 본체에 대한 공격만 성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흙은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은 애초에 지금 끊는 옵션이 굉장히 잘못된 옵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토끼처럼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길 찔러도 백이 여기를 받아주게 되고요. 단수를 치면은 그대로 이어가서 여기에 있는 원군을 10분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정을 나설 수는 있는데, 백이 철벽 방어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흙이 선수는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뒤쪽에 있는 흙돌들은 살려내는데 성공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중간에 있는 흙돌은 구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죠. 이것을 교환을 했어야 될까요? 자, 일단 교환을 했을 때 여기서도 역시 일감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 장문밖에 없는데요. 자, 이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나가는 백을 다잡는 것이 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뭔가 다른 수가 없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뭔가 좀 이걸 먼저 민다. 자, 이거는 기어 나가겠죠? 쉬어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 한번 찔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싹 기어 나가면 자, 이 다음에는 흙이 이제 백을 틀어막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축처럼 몰아도 되고 그 어떤 진행을 해도 흙이 이것을 견뎌내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장문을 조금 특별하게 씌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배붙임을 먼저 하고 이렇게 장문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백은 역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서 오히려 역으로 흑돌들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뭔가 좀 아슬아슬하게 잘 안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장문을 좀 멀찌감치 한번 좀 씌워보도록 하죠. 이것을 백이 과연 어떻게 풀어낼까요? 자, 알고 있는 맥점은 아무래도 모붙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뒀을 때 여기를 둬가지고 단수까지는 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막는 게 안 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선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백이 이어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자, 단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흑이 도망가도 반대쪽을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흑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교훈이 하나가 남죠? 고수는 맛을 좀 아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남겨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찌하여 그러할까요? 일단 여기에서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안 됐잖아요. 도망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문을 조금 더 세련되게 씌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모붙임을 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데 집중을 합니다. 어떤 수가 다를까요? 자, 감탄이 절로 나올 법한 그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이 단수를 요 정도쯤에서 이제 아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백한테 이 돌을 네가 과연 살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단수가 필요 없어지죠. 마법과 같이 정말 기똥찬 그런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먹여치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백이 이제는 이 기린같이 생긴 기다란 아주 길다란 돌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자, 백은 눈물을 머금고 이 돌을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법한 그런 흑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라도 돼야 될까요? 근데 이건 여길 따내서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막혔을 때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욕심부린 대가는 톡톡하게 치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그럼 이번에는 패라도 좀 내볼까? 있지는 않을 거고요. 흑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 패라도 좀 내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패감이 없다라고 한들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패를 버틸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길 대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자, 이 백돌 본체, 기린과 같은 돌을 잡아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패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감각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백이 잘 뒀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둬야지 그나마 패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곳을 젖히고 계속해서 패를 해서 이쪽을 늘었을 때 여기를 버텨내야 돼요. 단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흑이. 그러면은 막상 이걸 있는 거는 이렇게 둬가지고 패를 지속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모양이라 막상 백이 좀 억지로 버티는 느낌이긴 해도 이렇게 버티는 게 패는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근데 백이 요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해야 된다? 수순을 백의 입장에서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여기를 느는 것은 여기를 거북이처럼 기어 나가더라도 양쪽이 이제 상봉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죠. 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연결하는 백은 너무나도 잘 된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흑이 잡으러 가려고 하면, 그렇죠. 일단은 여기를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진하게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런 모양인데, 백이 여기를 당연히 호구를 칩니다. 자,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게, 백이 흑돌의 뿌리를 끊어버립니다.
그 차이점은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냥 단수를 친다고 해도 촉촉수라는 타이밍을 잡기가 제법 좀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흑이 반대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뭘 특별히 만들 수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자, 그렇다고 치중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만히 이었다고 했을 때 역시 촉촉수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이 흑대마에게 삶을 후수로 강요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흑은 단수를 여기부터 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럴 때 이제 트릭 같은 수가 있는데 이런 대응이 왔을 때 정말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고수, 하수, 중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수의 응수는 막아주는 거죠. 그대로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꼼수에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으면 되겠다. 자, 하지만 어마무시한 또 맥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먹여치는 것에 부러지는 백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것을 발견하고 났다면 급소 자리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먹여치는 공격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고수의 응수였을까요? 가장 좋은 고수의 응수는 말이죠. 이런 꼼수가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먹여치는 수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먹여쳐도 이런데 먹여치는 것 자체가 별로 지금 그다지 효과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흑대마만 다 죽었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밀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6위를 이어가는 게 핵심이 되는데 흑한테 한 수를 더 투자해야 되게끔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집으로도 득이고 선수로도 득이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항상 한 수 이상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요래 가지고 이 뿌리를 끊기면 흑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그러면은 흑이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를 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 뿌리에 있는 돌이 끊기면 아무래도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이 다시 한번 버티기를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버텨가는 거죠.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백한테. 이을래 말래 물어보는 거죠. 너무 잊고 싶게 생겼거든요. 자, 근데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으면은 그냥 단수 치는 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흑돌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정확한 응수를 따져서 둔다면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단수를 빵 쳐버리면은 이제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자, 이거보다 흑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커다란 기린 한 마리를 사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백의 모습인데요. 자, 백이 그러면 이 돌을 살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흑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걸 따내놓고 여길 이을 수밖에 없는데 패라는 전리품을 일단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길 줬을 때 이쪽이 잡히는 게 남는 만큼 백도 뭐 흑에게 부담을 안겨주면서 선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흑이 선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먹여치는 걸 구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선 이렇게 선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은 어차피 백이 이렇게 버텨가는 게 있어서 선패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의 과제는 과연 뭐가 될까요? 어떤 것이 백의 과제가 될까요? 그렇죠. 백의 과제는 지금은 이제 패를 안 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패를 내지 않고 그냥 잡을 수 있다면. 자, 그래서 급소 자리를 이렇게 상대가 두는 자리를 쪼아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따내면은요, 이쪽을 이어주고 여길 뒀을 때 여기를 뚫어뻥을 하면서 이 메인 타겟에 대한 공격을 잘 실시를 해주면 흑대마를 다시 낚아챌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여길 찝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메인 타격에 대한 공격을 전환해가지고 요돌에 대해서 공격권을 행사하면서 이 전투를 승리로 거둘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교환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요번에는 요걸 이어가지고 백이 충분히 수를 늘어나게 하는데 준비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전투를 해도 지금부터는 백이 질 일은 없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흑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두는 것도 지금 흑이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흑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아니죠. 이때는 말이죠. 바로 여기를 막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안 보이는 그런 수인데 귀수 같은 수예요. 왜냐? 백이 여기를 이으면은 이 먹여치는 수를 준비해 가지고 딱 기다려주면 백도를 낚아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백도 여기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젖히면은 이어가지고 본체에 대한 공격을 다시 백이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흑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끼워내는 것이 흑에게는 최선의 버팀이 되는데,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패가 나는 그런 시나리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뭔가 굉장히 치열했는데 흑이 패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돌을 빼보면 그렇죠. 흑이 애초에 둔 자리가 바로 급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정관념을 좀 깨버릴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입구자 하는 거는 흑돌 5점을 잡아버리면 그만이고요. 자, 물론 흑이 이 그림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런 교환을 사전에 해줘야지만 이 흑대마가 확실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는 흑이 많이 성에 안 차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이걸 막기에는 아직까지는 흑이 수상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백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요럴 때는 말이죠. 원군이 있을 때 이 원군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사실 뛰면 그만이에요. 여기 돌이 없다라고 하면 흑이 그냥 뛰어가지고 백이 뛰어나갈 때, 요게 좀 멀리 있을 때 말이죠. 그때는 이게 뜀뛰기를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백돌은 그냥 사실 잡지 않아도 계속해서 뛰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뛰고 또 뛰고 지금 여기 돌이 좀 더 멀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나씩 멀 때는 사실 이게 잡는 법을 몰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뛸수록 점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처럼 이렇게 원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에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잡는 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급소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백은 요 유일한 옵션이 느는 것밖에 없죠. 뭐 뛰어가지고 패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결국은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굳이 이 교환을 안 하고 뒤로 쳐도 이 본체의 백도를 잡는 데는 전혀 1도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둘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가 이제 조심해야죠. 먹여쳐서도 안 되고요. 백한테 도망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단수를 쳐도 안 돼요. 이제는 밀고 나가서 백이 이 단추를 또 풀르고 나갑니다. 자, 이것을 바로 보류한 채로 가만히 한 칸을 뛰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이쪽을 잇는 거는 이거는 백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길이 되겠고요. 백은 여기를 밀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먹여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백도를 제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집으로 좀 더 이득을 보시고 싶은 분은 이걸 찔러가지고 요 자리를 이어도 이도를 살림과 동시에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최후의 항전은 여길 미는 것인데 때가 되었죠. 바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백이 이어가는 것은 가능치가 않아요. 백 대마 전체가 다 잡히게 되기 때문에 백은 뭐 결국은 이 한 점만 제압을 하면서 이 기린 같은 백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거 뭐 안 잡고 말지 이럴 수가 있는데요. 요런 전투에 이제 성패로 인해서 3, 40집이 갈리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승자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꽤나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굉장히 재밌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야 되는 그런 기기묘묘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백대마, 어찌 보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인 게 백이 좀 튼실한 그런 안형 하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뭔가 조금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흑은 정말 그 고정관념을 깨 부수는 그런 발상을 발휘하면서 이 백도를 패도 내주지 않고 깨끗하게 잡아내면 성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진 수순을 발휘하면서 백대마를 무찔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 준비가 되셨다면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활의 기본이긴 한데 바깥쪽을 이렇게 두어가는 걸 한 번쯤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백이 뭔가 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은 좋지 않아요. 자, 이게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착각이 되는 게 굴러 들어온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찔러 놓고 나서 그냥 바깥쪽을 싹 막아주면 백이 좁히면 흑이 바깥쪽을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그만이 되겠고요. 백이 넓혀가면은 여전히 그때는 여기를 이렇게 싹 먹여쳐주면 따내더라도 모든 자리가 다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대마는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바로 여기를 둬가지고 이쪽을 막았을 때, 자, 여기서도 욕심은 금물이에요. 의외로 여기를 득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은 흑이 받지 않아요. 백이 지금 혼자만의 술기한 거를 제대로 철저하게 응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끊어가서 반격할 수밖에 없는 백이죠. 따내는 건 이어가지고 덩그러니 옥집 하나, 여기를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흑이 조심할 것도 있긴 하죠. 괜히 늘었다가는 돌려차기를 당하게 되면서 자, 오히려 흑이 최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집을 백에게 선물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흑은 이쪽을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좋아서 백이 수상전을 하려고 해도 먹여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길 늘어간다고 해도 바깥쪽을 메꾸는 게 좋아서 그 어느 쪽을 두더라도 백은 스스로의 자충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간 꼴이 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기회가 왔을 때 그렇죠. 가만히 꼬부려 주면은 알뜰살뜰하게 두 집을 내고 이 백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자, 뭔가 좀 흑이 약간 좀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럴 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따라갔어야 될까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이제 요 자리만 일단 집을 안 주면 된다는 계산인데, 뭐 이걸 둘 때 이렇게 늘겠다. 생각은 좋았습니다. 붙이면은, 여길 이어가지고, 넘어가도 아까처럼 바깥쪽을 메꿔주면 백대만은 잡혔다. 자,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걸 생각을 안 했죠. 흑이 이돌의 안위 여부가 지금 안전한지를 판단을 안 했다는 것은 엄청난 죗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찔렀을 때 이 한 점이 떨어지게 되면 자, 이거는 흑이 눈물을 머금고 이 백돌이 대거를 짓고 사는 거를 기다리고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가는 순간 점점 더 깊은 그런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서 자, 이거는 이제 흑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물론 뭐 여기서 늘어가는 걸 구상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느는 것이 패를 방비했을 때 결국은 빅을 내는 맛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선수가 돼서 이게 선수란 얘기라서 집으로는 뭐 요래두나 저래두나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급소 일격입니다. 그런데 백이 여길 갖다 붙였을 때 딱 봐도 이게 선수가 되면서 이 백대만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요런 의구심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요 상황에서 급소 자리가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안형을 깨로 들어가는 그 수. 맞아요. 여길 치중을 가서 이 집을 좀 깨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00이 여길 이었을 때는 자, 이때는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되죠. 요렇게만 틀어 막아도 100이 수상전을 진행해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요거를 좀 깜빡한다고 해도 바깥쪽을 두더라도 결국은 이 백돌이 단수를 당하면서 이 자리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성공 변화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백에게는 반격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어떤 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일감으로는 여길 뛰는 게 있네요. 아, 이거는 흙이 좀 아쉬운데요. 그냥 나와 끊기에는 손해만 잔뜩 보고, 자, 이건 또 여길 잡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잡으면 정말 흙이 최악 중에서 최악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흙이 단수를 반드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패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체 패감이 되는지 여부를 좀 백은 잘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 자체 패감이 조금 미흡하다. 궁도를 넓히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바깥쪽, 그 다음에 최후의 안쪽을 들어가면 백돌은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백은 패감을 다른 데 써서 연타를 이렇게 2연타를 하는 게 방법이 있는데, 패감이 크다라고 하면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패감을 할 수 없고 그냥 큰 자리 2번 가는 정도로 둬야 된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자, 이런 패는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건데요. 큰 자리를 가서 이렇게 뒀을 때 막 붙여가지고 싸우다 보면 패감이 이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도 결국은 이거를 이제 따내게 만들고 큰 자리 한번 더 갔을 때 아직도 2단패가 남겨져 있어서 흙이 해소를 한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연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패, 네, 이런 패를 운용하는 방법이 한 수를 벌어다 주는 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패를 기다려서 흙도 버텼을 때 백이 패감 들어가는 적절한 타이밍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것은 패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자, 백도 뭐 다른 수가 있는지 한 번쯤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렇게 막아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여기를 쳤을 때 마찬가지로 패가 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약간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2단 패인 것은 좀 동일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사는 것은 없을까요? 자, 이렇게 뭔가 좀 눌러가지고 이 돌이 도망가는 거는 막아서 자, 이 두 점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죠. 그 얘기인즉슨 백은 두 집이 날 수밖에 없게 되겠고 뭐 이거 패로 건너가려고 해도 백이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를 막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백은 당연히 이렇게 한 발자국만 물러나면 전체를 깨끗하게 유가무가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둔다는 건데, 자, 이게 백이 돌려차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흙을 잡는다 싶었는데, 딱 보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의외로 지금 백돌이 잡히는 그런 아주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백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역시 이 수는 끝까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백의 최선은 뭐죠? 백의 최선은 이걸 띄워가지고 패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흙이 정답이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보고 착각을 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맞습니다. 이곳을 치중 갔을 때 여기 지금 패를 내는 게 흙의 입장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결과였잖아요. 가장 괜찮은 결과. 자, 그때 백이 여기를 띄워가지고 대응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기를 바로 때려주는 것이 좋은 수가 돼요. 자, 근데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이 선수를 하고 자, 분명히 백이 살아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집으로 이득 보려고 늘었다가는 막는 것까지 선수당하면서 선수로 백한테 이렇게 삶을 확보시켜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자, 원래 모든 그런 수익기 훈련, 실전에서는 마지막 딱 한 수만 갖다 주면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전 과정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고수가 되겠죠. 바로 여기를 젖혀주는 거예요. 단수 치고 나서 이제는 이 수상전이 백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양자충의 늪으로 백을 완전히 유인하면서 흑이 백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후절수가 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흑이 뭐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후절수가 나오지도 않지만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반대쪽을 바로 따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여기서 흑이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백이 자연사로 잡혀있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백이 난리부르스를 쳐도 이 수상전을 이겨낼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자, 붙이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를 박치게 하는 수가 선수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싹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젖혀가지고 지금 이 바깥쪽에 자충이 차 있는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 백대마를 모조리 잡아내면 성공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사활이 재밌는 게 여기에서 자충이 한 개만 딱 비어 있더라도 돌이 하나만 비어 있더라도 흑의 최선은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로 끝내게 하는 정도로 최선으로 바뀌고 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를 이제 구상하는 것이 좀 습관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패가 났으니까, 그쵸?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바깥쪽을 이렇게 쪼여가주면 이 백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때는 백이 어떻게 한다? 백이 이거를 눌러가면은 오히려 흑이 백을 잡으러 간 수가 독이 되면서 손의 수가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렇듯이 이 모양, 같은 모양이어도 공배 여부에 따라서 최선의 수는 항상 뒤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수읽기 훈련의 암기가 아니라 이 따라가고 이해하고 다시 지웠다가 따라가고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굉장히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쉬운 그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